자, 명제 공부할 건데 여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어떤 아주 조그만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곳이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만 잘 챙겨 놓으면 되겠는데, 자,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 요걸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명제라 부른다. 예를 들어 쌤은 잘생겼다. 이런 게 명제예요. 참이죠. 장난이에요. 그냥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이라고 완전 명확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3 더하기 4는 5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는 완전히 명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 명제라 부르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에서 1 빼면 2다. 모르는 거지. x 값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x가 만약에 5야 그러면 뭐니? 거짓. x가 3이야 이러면 참. 즉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구분 지어 주시고요. 자, 어떤 문장이 명제가 되기 위해선 꼭 뭐 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알겠니? 됐어요? 명제가 명확해야 된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뭐라 부릅니까? 별표 치고 정의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어떤 뜻을. 여기 밑줄 치시죠. 참인 명제가 참인 걸 밝히는 걸 뭐라 부른다? 수학에서는 증명이라 부르고요. 됐어요? 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할 때 이용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명해서 쓰인 그 피타고라스 정리는 또 다른 걸 증명할 때 막 쓰이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뭐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제랑 조건이 있거든요. 명제는 무엇이며 조건은 무엇인지 구분 지어야 돼요. 우선 명제란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 불러요. 이건 앞서 얘기했죠. 조건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x는 4의 약수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거든요. 누구에 따라 달라지죠? x에 따라 달라지죠.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거짓이 될 수도 있죠.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겁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낸 적도 많아요.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조건?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x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정해지는 문장, 요걸 조건이라 부릅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자 x에 대한 조건을 px 또는 p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p라고 쓸 수도 있어요. 소문자 p로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요런 문장을 p라고 쓸 수도 있고 px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p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x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정해지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x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정해지면 px라고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 y에 따라서 달라지면 py라고 표현할 거고요. k에 따라서 뭔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밝혀지면 pk라고 표현할 거야. 그렇지만 그런 걸 통틀어서 px, py, pk 이렇게 안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small p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 개념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아래가 겁나 중요하죠. 와, 여기가 짱입니다. 사실 이 명제 파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앞단원에서 이제 결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합이 등장을 해요. 집합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거든.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참이 되도록 만드는 x값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 위에 보면 x는 4의 약수다. 이걸 참이 되도록 만드는 x값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1이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4가 있을 것이죠. 이런 1, 2, 4라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건 뭐가? 조건 px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를 모았어요. 그 모은 것을 조건의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진리 집합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 집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에 되게 길죠? 맞나요? 진리 집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길어요.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진리 집합이 뭐야? 나중에 이제 내후년에 면접 갔어요. 면접 갔는데 수학과 교수님이 학생 혹시 진리 집합 알아요? 몰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수님, x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정해지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뭐가 되게 만드는? 참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알겠죠? 자, 집합이 등장했으니까 앞서 배운 1단원의 집합에 대한 내용들이 막 들어오겠죠, 이제. 자, 아무튼 간에 집합이라 부르고,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러면 얘는 대문자 P라고 하면 뭐라고 쓰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요 집합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스몰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라지 p가 돼요. 알겠죠? 피자는 라지죠. 그것도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뭐예요? 이런 표현, 와, 이거 집합 표시인데 무슨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x바 px를 만족하는 거. 이해되나요? x바 px를 만족하는 거. 명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볼게요. x바 x는 4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 집합하고 결합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이걸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건 무슨 나열법? 잘했어요. 자, 이제 알았어요. 명제가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며 진리집합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정확한 개념들을 용어도 외워야 될 뿐더러 이 관계들을 정확하게 서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다가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근데 x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장을 조건. 근데 그 조건을 참이게 만드는 걸 집합을 진리집합. 이렇게. 조건은 스몰 p, 소문자 p로 나타내고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나타내더라. 혼자 스스로 자꾸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자, 부정. 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정. 부정인데 2는 4의 약수다를 부정하면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즉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정이에요. 자, 그래서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를 이렇게 물결 P, 이걸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P.
나피 됐나요? 자, 근데 요건 명제에서도 쓰이지만 조건에서도 쓰여요. 자, 이렇게 x는 6의 약수이다. 이게 뭡니까? 조건이죠? 왜요? x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달라지죠? 자, 요 조건 p의 부정. 나피는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 구해볼게요. 자,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나요? 1, 2, 3, 6 이렇게 진리집합이 되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보실래요? 요거 나피의 진리집합. 나피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나요?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이 중에 6의 약수가 아닌 거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뭘까요? 1, 2, 3, 6 빼면 4, 5. 근데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는 P에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얘를 P의 여집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 대문자 P예요. 조건 나P, P를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자,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 나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명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 조건, 문자 x를 포함하는데요.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문장, 진리집합, 위에 있는 조건을 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진리집합. 자, 부정. 부정은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왜 봉기쌤은 잘생겼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지? 지구는 네모나다. 명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의 부정은 지구는 네모나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명제를 부정할 수 있고요.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x는 5의 약수다. x는 5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조건은 자꾸 조건 x가 들어있는 게 조건.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대문자 P, 조건을 부정한 것에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연구 1번 별표 칠까요? 연구 1번 별표 칠까요? 자, 착각하기 쉬운데요. 작다의 부정은 뭘까요?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은 거의 여집합이죠. 작다의 여집합은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요거는 충분히 이해해.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요. 그지?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이거는 쉬워. 등호 하나만 붙여주면 되고. 요게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별표 쳐놓으시죠. 요거. 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인데요. 우리가 앞선 집합 단원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을 뜻했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뭐라고? 또는 합집합. 자, 이렇게 부정을 하라고 하면요. A 그리고 B의 부정. A 그리고 B의 부정. 자, 앞서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세요. A 그리고 B의 부정. 부정이라고 하면 여집합을 뜻하거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였습니까? A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였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정,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됩니다. 자, A 그리고 B를 부정하라고 한다면 A 여집합 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B의 여집합.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A 그리고 B의 부정은 A가 아니고 또는 B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를 부정할 땐 또는으로 꼭 바꿔달라라는 거. 뭐 드모르간의 정리를 활용하는 거죠. 같이. 자, 이는 4의 약수이다. 참인가요? 참. 의 부정 이는 4의 약수가 아니다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P가 참이면 나 P는 뭐가 됩니까? 거짓이 돼요. 자, 명제가 거짓이면 나 P는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뜻한다는 게 뭐냐면 조건 P도 만족시키고 조건 Q도 만족시키는 집합을 찾아봐라 이거니까 P 교집합 Q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조건제시법에서도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은 합집합을 뜻합니다. 자, 여기 집합하고 그대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거든요. 납 P를 다시 낫하면 P가 됩니다. 납 P에 낫 한 번 더 하면 낫나 P 나 P를 한 번 더 하면 부정의 부정은 그대로예요. 이건 이거거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대로. 이거랑 같은 말이고요. P 그리고 Q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 P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또는 나 Q. 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P 그리고 Q의 부정 드모르간의 정리 C를 분배하면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전환돼야 돼요. 자, 그리고 부정할 때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돼. 알겠지? 나중에 학교에서 문장을 쓰라고 하거든? 위 문장을 부정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리고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안 돼. 알겠니? 자, P 조건 P X는 소수. 그러면 P 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2, 3, 5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어요? 자,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몇이라고 쓰는 겁니까? 여집합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몇이 되겠어요? 1, 4. 개념 읽고 쓰고 부단히 연습해 오세요. 알겠죠? 아마 이런 개념들이 뒤에 종종 나와요. 진리집합을 쓰시오. 이러면 진리집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진리집합이 뭔지 써라. 이러면 쓸 줄 알아야 되겠지. 자, 좋아. 근데 조건끼리 연결시키면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해볼까요? 자, 조건 몇 개를 연결시킨다고? 조건 2개를 연결시키면 명제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4의 약수. 이거 조건이죠. 8의 약수. 이것도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미는 없죠. 조건 2개를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뭔 소린지 알아요?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아니야. X가 정해져야 참거짓을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X가 정해지지 않은 이 2개의 조건을 싹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 부를까요?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됐어요? 자, 뭐뭐이면 앞에 있는 걸 뭐라 부른다고?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화살표. 여기 주의하세요. 짝대기 하나입니다. 짝대기 하나. 오케이? 그래서 P면 Q이다 라고 나타내는데요.
P이면 Q가 뭐인 순간이 있겠습니까? 참인 순간이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거. 4의 약수라면 8의 약수인가요? 말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4의 약수라면 8의 약수일까요? 4의 약수가 1, 2, 4잖아요. 그것들은 8의 약수인가요? 그럼 이건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조건 두 개를 연결했더니 그냥 뭐가 됐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가정 결론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또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니까, 참이 되면 여기 한번 주의해 주세요. 화살표가 몇 쌍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두 칸으로 바뀌었죠. 두 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이렇게 두 쌍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조심해 주세요. 아무 때나 두 쌍으로 표현하면 서술형 쓸 때 다 빵점이에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참인 경우 두 쌍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정확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하시죠. 자, 거짓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이면 짝대기 두 개 화살표에 딱 그어져 있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근데 둘 다 참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인가요?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 얘는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쪽 있죠? 됐나요? 자, 아래 문장 더 읽어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P를 만족하면 Q도 만족한다는 뜻이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P를 만족하지만 Q를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뜻이다. 읽혀지죠? 이 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요. 따라서 PQ의 진리집합,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죠. 이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분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별표 친 문장들은 필수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스스로 설명도 가능해야 되고. 자, P를 만족하는 것들이 Q를 만족한다는 거거든? 그럼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속에, 자, P를 만족한다는 게 Q를 만족한다는 거거든? 그럼 P의 진리집합, P를 참으로 만드는 것들이 Q를 참으로 만든다는 거거든? 그 말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들어가면 얘는 참이 됩니다. 들어가지 않을 땐 뭐가 된다고? 자, 이렇습니다. P의 진리집합 4의 약수입니다. Q의 진리집합 8의 약수입니다. 4의 약수가 8의 약수 속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예스! 자, P이면 Q이다가 뭐라고? P이면 Q이다가 뭐라고? 참입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서술형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서술하긴 너무 기니까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짝짝 두 칸입니다.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한 칸, 두 칸 차이 알겠어요? 한 칸, 두 칸 차이 알아요? 진짜 막. 근데 이게 서술형 이렇게 쓰고 나오면 진짜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러고 나왔어. 얜 아무 생각이 없는 애지. 얘는 뭘 쓰고 나온 거야? 명제를 쓰고 나온 거야. 그지? P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를 쓰고 나온 거지. 그렇잖아. 이렇게 써야지. 쓸 거면. 가 뭐라고? 참이다. 이렇게 써야지. 답을 쓸 거면. 맞아요? 또는 어떻게 쓸 건데? 짝짝. 이렇게 썼어야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들아 책을 꼼꼼히 읽어야 돼. 알겠지?
그냥 대충 P면 Q에다가 참이다. 아, P가 Q에 속하나?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럼 나중에 서술형 쓸 때 다 장난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뭐야? 기호도 하나도 공부 안 했나?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 꼼꼼히 읽자. 좋았어. 오케이. 이거는 왜 거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거짓이에요? Q가 P에 속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되죠. 누구 때문에 거짓이에요? 누구 때문에 거짓말? Q가 P에 속하냐고 몇 번을 얘기해요. 자, 미안. Q가 P에 속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거짓이에요? 얘 때문에 거짓이죠. 얘 때문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돼요? 이걸 뭐라 부른다? 발레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나중에 그 문제에서 거짓임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발례를 쓰시오 이러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가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에서 P를 뭐라 부르고 가정이라 부르고 Q를 결론이라 부르며 만약에 참이면요 요렇게 표현하고요. 요게 누구의 진리집합입니까?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 P를 만족하는 것들이 Q를 만족하는 것들에 속하게 됩니다. QP는 거꾸로 쓰고요. 됐습니까? 둘 다 진리집합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양옆으로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을 뭐라 부른다? 발예라고 부르고요. 됐어요? 자, PQ가 동일한 상황도 분명히 있겠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무슨 뜻인지 문제가 읽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집합 Q가 집합 P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집합 Q가 집합 P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누구 때문에 거짓이에요? C라는 녀석 때문에 안 들어간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처음 배우는 말인데요. 모든이나 어떤.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명제 파트가 끝나가는데 모든이나 어떤 이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모든이나 어떤? 요게 구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요게 없다고 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자연수 x는 5의 약수이다. 명제인가요? 조건인가요? 조건이죠. 자연수 x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x는 5의 약수다? 조건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으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붙으면 x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명제가 됩니다. 모든 x는 5의 약수이다. 어때요? 거짓이 되죠. 이해가 되나요? 자, 요게 없다면 그냥 조건이에요. 근데 단순히 모든이라는 말을 하나 붙였다고 뭐가 된다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모든 자연수가 5의 약수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거짓이 됩니다. 자, 어떤 자연수는 5의 약수이다. 요거 맞는 말일까요? 수많은 자연수들 중에 어떤 거는 5의 약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자, 모든이나 어떤을 붙이면 명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칠게요.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있으면 x값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이다.
자,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으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x가 p다라고 하면은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 x가 p를 만족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자, 어떤 x가 p다.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떤 거 하나가 p를 만족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부정 한번 보시죠.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부정. 자, 우선 아까 좀 아까 어떤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의 부정은 뭐였다? 또는이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였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모든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하면 모든 거의 반대는 뭐예요? 어떤 거죠? 어떤 거 하나예요? 어떤 거? 어떤 거의 부정은? 모든 거. 이런 개념으로 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의 부정은 요 멘트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할 때 요 모든 부정해 주시고요.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주시고 p이다를 나 p이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말을 한번 해볼까요? 모든 새는 난다. 부정해볼까요? 이걸 부정하면 모든 새는 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고? 어떤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새는 난다의 부정은 어떤 새는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부정을 만들어주면 여기 앞에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도 해볼까요? 반대로 어떻게 돼 있죠? 어떤 x에 대하여 p다. 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x가 5의 약수이다. 부정은 뭐예요? 모든 x가 나 p이다.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주시고 p는 나 p로 바꿔주시고요. 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게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된다고. 어떤 x에 대하여 p다. 이것도 뭐가 된다고? 명제가 된다고. 자, 모든 xp 부정하면은 어떤 x 나 p라고 바꿔주시고요. 어떤 xp 부정하면 모든 x 나 p라고 바꿔주세요. 자,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자, 모든 x가 참이다. 모든 x가 p다의 참이면 모든 x가 p를 만족해야 된다. 됐나요? 따라서 p를 만족하지 않은 x가 하나라도 존재할 때 얘는 거짓이 된다.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하나라도 존재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새는 난다. 참인가요? 하나라도 날지 못하면 거짓말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누가 못 날아요? 치킨이 못 날죠. 아, 치킨도 새 맞나? 맞지? 우리가 맨날 먹어서 그렇지. 맛있겠다. 오늘 먹자. 집에 가서. 아우. 명제가 문제니 내가 문제니? 왜 이렇게 많이 힘드니? 자, 어떤 x에 대하여 참이다 라고 하면은 p를 만족하는 게 하나만 존재할 때 참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에요.
어떤 x가 p다라고 하면 알겠죠? 예를 들어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날지 못하는 새 한 마리라도 있으면 이건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분 지어주자. 네? 좋았어. 오케이. 한번 참고지 판단해볼까요?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다.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얘는 거짓말이 돼요. 누굴까요?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인 이유를 들어봐. x가 몇일 때? 걔를 뭐라 불러요? 발예.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냐? 발예. 맞지? 반네? 아니잖아. 발예. 니은의 리을화? 쉣. 아, 나 엄청난 이과생. 국어 너무 못해요. 수능 볼 때 국어를 반타작했거든. 니는 안 그럴 것 같지? 아, 근데 국어가 너무 어렵던데? 국어학원 열심히 다녀. 알겠지? 내가 진짜 선생님 고3 때 너무 후회했어. 내가 엄마가 국어학원 가라고 했거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어학원 가라고 했는데 선생님 엄청 학군 지역에서 커가지고 나는 사교육에 찌들면서 컸어. 학군 지역에서 커가지고 엄마가 막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 보냈거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시부터 10시까지 고3 때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근데 엄마가 국어학원을 따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갔거든. 아씨, 엄마 국어는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책도 잘 안 읽으면서 아, 국어를 왜 학원을 다니면서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야, 근데 학원 다니는 애들은 진짜 잘하더라고. 아무튼 뭐 하려고 했지? 자, 발례. 자, 어떤 x는 제곱하면 양수다. 자,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이 되게 편해. 저거 만족하는 하나만 찾으면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 어떤 x 제곱하면 양수 되는 거 뭐 있냐? 되게 많지만 1 이렇게 하나라도 돼? 참 이렇게 오키 에? 좋아. 모든 x 제곱 이게 참이지. 응?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0까지 포함한 녀석이고 어떤 건 제곱하면 음수다. 찾아야 돼.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하나라도 찾아야 돼. 그래야 동그라미 쳐. I? 실수잖아. 그지? 실수하지 마. 역과 대우.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5시까지만 할게요. 5분만 더. 자, 요거 쉬워요. 역과 대우. 역. 우리 뭐 역은 모르는 사람 없죠? 제일 가까운 게 마포구청역. 아, 재밌지 않아? 자, 아무튼 자, 역. 은희야, 자꾸 넘겨보지 마. 언젠간 뒤로 갈 거야. 아, 근데 진짜 나도 맨날 수학 공부할 때 그러거든. 아, 나도 새 책 봤잖아. 계속 넘겨. 앞에 풀다가 넘기다가 다시 풀다가 혹시 언젠간 돼. 알겠지? 언젠간 될 거야. 자, 역은 거꾸로 얘기하는 게 역이야. 자, P면 Q이다에서 PQ를 바꾼 거. Q이면 P다를 뭐라 부른다고? 역. 됐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서 부정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걸 대우라고 얘기해. 대우가 제일 중요해.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얘기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걸? 역. 부정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걸? 대우라고 불러. 알겠지? 됐나요?
자, P이면 Q이다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요거 기억나니 요거?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P의 집합이 Q의 집합에 속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여집합을 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게 돼. 봐봐. Q의 여집합이 이거니? 이게 Q의 여집합이지. 얘가 P의 여집합에 속하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해. P가 Q에 속하면 됐어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하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CC 이렇게 CC를 달아주면 머리에 CC를 달아주면 얘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 말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건 Q를 부정한 게 P를 부정한 거에 속한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야. 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 2는 4의 약수이다. 참이니? 참이야?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 명제구나. 조건 명제를 달았어요. 요거 하나 해보자. 1이면 제곱하면 1이다. 참이야? 다시. 1이면 x가 1이면 제곱하면 1이다. 참이야? 대우 명제 써보자. 대우는 거꾸로 얘기하면서 부정하는 거야. 이퀄의 부정은 아니다. 그지? 자, x제곱이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제곱해서 1이 안 되면 어쨌든 1은 아닌 거야.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자. 요건 뭐 앞으로도 당연히 조심하게 될 건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항상 참은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는 건 항상 참은 아니라고. 거꾸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 부정하면서 얘기해야 참이야. 알겠지?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참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이거 x제곱이 1이야. 그럼 얘의 진리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뿔마 1이 들어있는 거지. 얘의 진리집합 안에는 1밖에 없잖아.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되겠죠. 이 말이야. 제곱해서 1 된다고 그게 1이니? 아닌 거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거꾸로 얘기했을 때는 항상 참은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대우만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P면 Q이다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걸 뭐라 부르고? 자, 거꾸로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 부정하면서 얘기하는 걸 대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게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입니다. 별표 치세요. 어떤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그치만 누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페이지로는 46페이지예요. 수학의 원리 하 46페이지에 명제 파트 진행하고 있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이어서 화요일과 목요일까지 갖고 오세요. 알겠죠? 명제랑 절대부등식 좀 진행할 것이고 요것도 2월 한 중순 중에 마무리가 돼요. 2월 중순 중에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갈게요. 알겠죠? 중간고사 대비.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중간고사 대비부터 시작해야 돼. 중간고사 대비 좀 시작할 거고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분 조건은 무엇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가? 필요 조건은 어떤 상황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많이 헷갈리긴 할 건데요. 처음 할 때 딱 명확하게 외워놓으면 자 볼게요.
이제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이라는 걸 공부하고 뭐 필요 충분 조건까지 공부하는데 선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한번 그 외워 놓으면 나중에 아주 크게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외우시면 돼. 알겠지? 자, 정의를 공부하자고요. 뭘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P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1보다 큰 거면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1보다 큰 수는 0보다 크니? 자, 이거에 1보다 큰 숫자를 만족하는 x의 모임을 뭐라 부르죠? 진리집합. 진리니? 진리집합이라 불러요. 자, 0보다 큰 수를 만족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부르고요.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에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참인 명제가 된다. 조건끼리 연결하면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참인 명제는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이해되죠? 그때 이런 말 하거든요. 조건 P는 조건 Q가 성립하기에 충분함으로 충분 조건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한마디로는 여러분들 헷갈려서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이렇게 할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얘가 우선 는 앞에 있는 걸 뭐라 부릅니까? 주어라 부르죠. 주어. P는 주어. 아시죠? 예, P는 이 주어가 주인공인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뭐냐면 P가 Q에게 화살을 쐈어요. P가 Q에게 화살을 쐈어요. P가 화살이 어떻기 때문에 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화살이 충분히 많으니까 화살을 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난 화살이 되게 충분해. 그래서 쏠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자, 그럼 봐봐요. Q를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실게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하면 이거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Q는 화살을 뭐 했지? 받았지. 왜 받았어? 필요해서 받은 거야. 이게 싫으면 각자 외우세요. 자, Q 화살을 저는 총을 쏴서 피를 흘렸다라고 시험 때 총이랑 필요 조건에서 피. 총 이런 방법도 있대요. 자, 총이라고 생각한다면 총을 쏴서 충분 조건,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려서 필요 조건. 자,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세요. 알겠죠? 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화살 쏘면 충분해서 쐈고 화살 받으면 필요해서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맥락도 그런 거예요. 충분해서 얘한테 넘겨주는 거고요. 필요해서 뭐 어떤 조건을 받는다라고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외웁시다. Q는 화살을 받았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 자, P는 화살을 쐈죠. 충분 조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별표 치고. 자, 이게 참일 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그게 어느 학원입니까? 되게 충분 조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총 쏘는 거. 자, 볼게요. 유튜브 한번 찍어야겠는데 충분 조건으로. 재미없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둘 다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될 수도 있거든요. 즉, P의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이 뭐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을 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속하기도 하고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속하기도 할 때. 두 개의 진리집합이 완전 동일할 때. 그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뭐 나중에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돼요. 필요 조건 찾아라, 충분 조건 찾아라, 필요 충분 조건 찾아라.
그 두 집단의 집합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조건 P의 집합 찾고 조건 Q의 집합 찾아서 조건 Q가 크면 P이면 Q인 거고 조건 P가 크면 Q이면 P인 거고 이런 식으로 완전 두 집합이 동일해. 이러면 P이면 Q이기도 하고 Q이면 P이기도 하니까 랩하는 것 같다.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한 번 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집합 갖고 노는 거예요. 진리 집합. 그러니까 조건 P의 진리 집합과 조건 Q의 진리 집합을 갖고 노는 건데 이렇게 속하면 P이면 Q이다. P는 Q이기 위한 화살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화살을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갖고 노는 겁니다. 라지 P 0이라는 집합이 있고요. 라지 Q 어떤 집합입니까? 0이겠죠. 라지 R 뭐죠? 0과 1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집합 P랑 집합 P랑 집합 Q랑 비교해 보세요. 집합 P랑 집합 Q랑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면 P로 충분 조건. 됐어요? 자, 좋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집합 P랑 집합 R이랑 비교하라 이거예요. 어디가 어디에 속합니까? 요렇게 속하죠. 속한다는 건 화살 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P가 Q에 쏙 들어가. P는 화살을 충분해서 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P는 충분 조건이다. 어쨌든 간에 이 집합들 갖고 놀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서술형 쓸 때도 명확하게 저 집합들을 서술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3단 논법 뭐 저도 이런 논법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수학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건데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런 거거든요. 소크라테스 자세히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요. 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면 P이면 R이다. 이런 게 3단 논법이라는 건데 뭐 P이면 Q이다는 P는 Q에 속하는 거고 Q도 R에 속하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P는 R 속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걸러지면은 P는 R에 바로 속한다. 그래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는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데 요건 별표를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대우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뭔가 이렇게 읽기 껄끄러울 때 대우 명제를 활용해서 증명하는 내용들도 꽤 있어요. 대우 명제 뒤에 문제에서 좀 볼 거고요. 자, 귀류법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뭘 이용하는 거냐면요.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말이 돼요. 자, 반대로 이게 명제를 부정한 게 거짓말이면 그거를 다시 한번 부정한 건 뭐가 된다는 거죠?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떤 명제를 부정하거나 뭔가 부정한 가정을 딱 심어 놓고 증명을 해 나가요. 윗줄에서 뭔가 부정을 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증명이 막혀요. 뭔가 위에서 부정을 하고 증명을 시작했는데 증명이 막혀요. 증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이 계속 나와.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면 위에
내가 부정한 게 이미 잘못된 거지. 뭔가 잘못 처음부터 말을 해서 증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뭔가 부정해서 막히면 그 부정한 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데요. 루트 2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근데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루트 2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막 시작을 해요. 중간에 막혀요.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우겨놓고 막 증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힙니다. 그 막히는 순간을 뭐라 부른다고? 모순이라 불러요. 모순이라 부르고 그 모순점이 발견되면 처음에 내가 뭐라고 우긴 게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유리수라고 우긴 거 잘못된 거야. 그럼 네가 유리수라고 우긴 게 잘못됐으니 그거 말고 뭐밖에 없어요? 무리수밖에 없겠죠. 유리수 말고는 무리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리수라고 우겨서 잘못됐어. 그래서 무리수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이 규律법을 갖고 증명하는 내용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그 정도 풀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봉기쌤은 못생겼다 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모순점들이 발견이 돼요. 막 세상이 안 돌아가고 막 오늘 수업이 안 되고 막 이런.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봉기쌤은 잘생겼네?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요. 잘생기면 뭐합니까? 잘생겨 보고 싶다. 자, 뭐래요? 3단 논법. P는 Q이고 Q는 R이 P는 R이다 이런 얘기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 문제 볼 거고, 규律법. 뭔가 부정을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풀다 보면은 뭔가 모순이 생겨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자, 이런 게 이제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더한 개 홀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이다를 증명하래요. 더한 개 결과물이 홀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홀수이다를 증명하래요. 그럼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더했을 때 홀수인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생각해야 되지. 더했을 때 홀수인 거는 뭐가 있을까? 더했을 때 홀수 더하기 홀수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 더하기 짝수, 그죠? 짝수 더하기 짝수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게 많아. 이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우명제를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대우명제는 얘를 우선 부정을 먼저 합니다. 자, 부정을 한다는 건 뭐죠? M 그리고 N 짝수가 부정이에요. 자, 또는 그리고로 바꾸고 결과물 부정해줘야겠죠. 사실은 홀수가 아니다라고 쓰는 건데 홀수가 아닌 게 짝수니까 짝수라고 썼어요. 짝수이면 n 플러스 n이 뭐일까요? 짝수이다. 우선 이게 대우명제예요. 거꾸로 얘기하는데 부정하고 부정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자, 부정하고 부정해서 거꾸로 얘기했당? 얘는 증명하기가 쉽다?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야. 그럼 더하면 짝수니? 맞네? 그럼 원래 것도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 분류할 필요 없죠. m도 짝수가 n도 짝수네? 더하면 짝수네? 맞네? 저걸 대우명제를 생각해서 맞으니까 원래 것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식 증명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짝수를 2a라고 표현하고 짝수를 2b라고 표현하는 거. a와 b는 정수 또는 자연수. 음의 짝수는 안 배우니까 고등학교 때. 이 a라고 하고 a에다가 자연수를 심어주면은 전부 다 2의 배수들이 되죠. 이 b라고 하고 b에다가 자연수를 넣어봐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짝수가 돼요. 그래서
짝수의 표현은 2a, 짝수의 표현은 2b. 더해보면 결과물도 이렇게 나오겠죠. 2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더한 게 짝수다. 이런 게 대우 명제입니다. 자, 뒤에 풀다 보면 귀류법에 대한 예시 문항도 하나 있거든요. 이따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이게 어떤 의미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합했는데 0이 됐다라는 의미는 좀 쉽게 얘기하면 A는 0, 이고지. B는 뭐? 0. 이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A는 0, B는 0. 이런 게 조건이에요. 얘들아, 지금 진리집합 찾는 거 아니야, 알겠지? 조건이 그냥 조건 찾는 거고, 그때 이런 조건의 부정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도 반대로 얘기해주고 얘도 반대로 얘기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거, 요 녀석을 이고 말고 뭘로 바꿔야 돼요? 또는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도 0, B도 0이어야 돼. 반대되는 얘기는 A 또는 B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0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짝대기 부정해주면서 가운데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이렇게 초반부터 이거 연습해 주시고요. 자, not Q 이고죠. not P 이고죠. 그러니까 P의 무슨 집합이죠? 여집합을 뜻하고요. 이고니까 교집합 뜻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Q의 여집합을 뜻합니다. 이 집합을 구하라 이거예요. 이 집합을 구하라 이건데 이거 P의 여집합도 구해야 되고 Q의 여집합도 구해야 되겠고 여집합 두 번 구하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교집합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랑 Q랑 합해가지고 그거 빼고 답을 쓰세요. 알겠죠? 이런 게 좀 효율적인 것 같고요. 소수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알죠? 홀수 뭔지 알고 소수 뭔지 알죠? 또 미쳐가지고 소수 선생님 0.1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12하의 자연수 중에 0.1이 어디 있어요? 그 소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이 조건은 무슨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고 0 돼야 되죠. 그 말은 뭐야? A랑 B 이고 B는 뭐이고? C 이고 C는 뭐? A 이거지. 이걸 부정하라고 하면 짝대기 그거 주되 중간에 이고를 또는 알겠죠? 이고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우선 짝대기 다 거야 되고 또는이라고 바꿔야 되니까 요 정도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할만하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P면 Q에다가 참이래요. 즉 P의 진리집합이 어디의 진리집합에? Q의 진리집합에 속하는 것들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집합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요건 몇입니까? 무슨 집합이죠? 2. 좀 베낄게요. 2. 얘는 마일리. 요 정도 2차 방정식 풀면 요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제곱하면 0. 얘는 0밖에 없죠. 얘는 0밖에 없고 얘도 0밖에 없어요. 어머! 두 개의 집합이 똑같아요? P이면 Q이다 참이죠. Q이면 P이다 참이죠. P는 충분 조건이죠. 동시에 필요 조건이에요. 두 집합이 똑같으면 무슨 조건이라고도 얘기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얘기하고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알겠죠?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4의 배수는 4부터인데 얘가 여기 안 속하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아이고 재밌어요? 되게 이상한 거 좋아한다. 자, 볼게요. 자, 이게 P면 Q이던데 얘가 이제
얘는 x랑 y랑 똑같은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q라는 집합에는 x랑 y랑 똑같은 것들만 있어요. x1, y1, x2, y2 이렇게 x, y 똑같은 것들만 있고 p라는 집단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이걸 만족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집단인데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들을 생각해 볼 건데 만약에 z가 0이면 얘는 x, y 값에 관계없이 같죠. 이해가 됩니까? z가 0이면 x, y 값에 관계없이 같아져요. 그럼 누가 더 큰 집단이에요? x, y를 봤을 때 p가 더 엄청 큰 집단이죠.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니 근데 뭐 너무 이거 시작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안 만들어 알겠지? 한 보통 참인명제 한 3번 또는 4번 정도에 심어 놓거든. 시작부터 이름이 그리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도 공부해 볼게요. 이건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하면 1이잖아요. 네, 요거 1보다 작은 거 뭐도 있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1보다 안 작아지잖아요. 이거 잘못됐고 4의 약수는 2의 약수다. 이거 뭐 이거 바보도 알겠다. 제곱해서 같으면 두 개가 같니? 누가 더 큰 집단이에요? 앞, 뒤에서 얘가 더 큰 집단이죠. 네. 제곱해서 같으면 부호 바뀐 순서쌍들도 갖고 있죠. 오케이. 합이 짝수이면 x, y는 모두 짝수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홀 더하기 홀도 있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집단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PQ가 겹치는 게 있다 없다? PQ가 겹치는 게 없단다 친구들아. PQ가 겹치는 게 없고 PQ 합집합해서 뭐가 되지도 않는데 전체 집합이 되지도 않는다니까 이런 그림 같아. 그치? 이해해요? 이런 거 보니까 Q가 P의 여집합에 속하는 그림이야. 또는 누가? 여기에 CC 달아줄 수 있거든? 대학 가면 CC 할 거지? 안 할 거야? 자, 그래. 자, Q, C, P 이렇게 여기다 C 달고 C 달면 이렇게 주둥아리를 바꿔줘야 돼. 그치? P는 Q의 여집합에 속하기도 하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걸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니? 아, 요거다! 그치? Q는 나 P에 속한다. 나 P는 P의 여집합이죠. Q는 Q고. 그러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자, 보자. 어떤 0보다 큰 거 어떤 0보다 큰 거 어떤 하면은 0보다 큰 거 아무거나 하나. 그 어떤 하나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참이 된다는 거야. 0보다 큰 수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명제는 참이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거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좋습니다. 0이 여기 있는데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은 0보다 큰 거 하나라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쬐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A가. 그 말은 뭐예요? A가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등호 빼주셔야 되겠고. 자, 어떤이라고 하면은 0보다 큰 것 중에 하나라도 얘가 가져야 된다 이거고. 자, 모드는 뭐 이해하기 쉽죠? 0보다 작은 거 싸그리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0보다 작은 게 이거잖아요. 0보다 작은 게 요 범위인데 이 범위가 여기 안에 싹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모든 0보다 작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싹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는 a 플러스 2가 분명히 커야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뭘까요? 등호의 성립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빵꾸가 여기 빵꾸에 올라가도 되느냐? 상관없겠죠. 이미 여기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포시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과 모든은 좀 구분해 주세요. 어떤은 적어도 하나,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 그리고 두 개는 부정할 때 쓴다는 거. 참인 거 한번 골라볼까요? 이 참인 거 이거 보면 우리 집 앞에 참참치킨이라고 있거든? 그거밖에 생각 안 나. 근데 너무 맛있어. 치킨집 이름이 참참치킨인데 너무 재미없니? 이거 보면 그 치킨밖에 생각이 안 나. 어제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아니 어제 배민에서 4,000원 할인을 하는 거야. 4,000원. 근데 치킨집에 찾아가면 3,000원을 추가 할인해 준대. 어제 치킨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배민에서 주문하고 가서 찾아오면 7,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야. 가야지. 어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 해볼게요. 모든 x는 제곱하면 0이 아니니? 이런 개소리. 어떤 건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니? 누구? 어떤 거 하나만 되면 되겠고. 됐어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니? 알겠어.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3-2번. 근데 이거 눈 크게 뜨고 읽어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안 읽고 이게 참이 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니? 학교에서 꼭 이렇게 주죠. 이거에 부정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부정해보자. 어떤은 뭐라고 하고? 모든. 잘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뒤에 것도 반대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친구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잖아요. 붙으면 d는 0, 안 붙으면 d는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b제곱이 16 마이너스 4k.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자, 봐봐. 우리가 수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상수를 이렇게 넘겨 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등식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저 부등식을 두 개의 함수 간의 관계로 살펴봐라. 그러니까 왼쪽 함수와 오른쪽 함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 함수는 2차 함수거든요. 왼쪽 함수는 2차 함수인데 0하고 4 끊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예요. 이 2차 함수보다 이 y는 마이너스 k라는 거는 무슨 함수인가요? 가로선이에요. 상수함수. 이 가로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녀석의 최소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2차 함수의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대칭축에서 최소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몇일까? 2가 대칭축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2를 갖다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누가? 마이너스 k가. 그럼 k는 이쪽으로 주동이 팍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두 개의 함수 간의 관계도 훨씬 중요합니다. 수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풀 거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 거꾸로 얘기한 것도 참이어야 되고 대우가 참이라는 건 원래 것도 참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말을 이렇게 그지같이 썼는데 대우가 참이라는 것은 원래도 참이야. 알겠지? 그럼 뭐야 이거는?
원래 것도 참이고 거꾸로 얘기한 것도 참인 걸 골라봐라 이 말이기도 해. 됐어요? 기억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틀렸고. 얘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아까 했었죠. x는 y, x제곱은 y제곱의 관계.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어머나 이게 뭐야? 하나밖에 없네. 그치?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실수해서 모두 맞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0하고 0밖에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이렇게. 자, 명제의 역, 대우. 대우가 참인 걸 골라라고 했을 때 대우 명제를 막 갖다 쓰면 시간이 좀 소비가 되겠죠. 대우 명제가 참인 걸 골라라 하면 원래 거 참인 거 고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P면 not Q이다. not Q이면 P다는 거꾸로만 얘기하면 뭘까요? 역이라 부르고. 자, 거꾸로 얘기하면서 부정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걸 뭐라 부릅니까? 대우라고 부르고요. 자, 대우 명제는 4-2번 같은 데서 주로 쓰이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뭐 합이 뭐 홀수이면 뭐 또는 뭐는 뭐이다 이런 식의 나왔을 때 대우 명제 주로 쓰는데, 또 대우 명제 주로 쓰는 명제들이 있어요. 요런 거거든. 자, 일반적으로 또는이라고 나오면 대우 명제 쓸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대우 명제라는 것은, 대우를 쓴다는 건 저 뒷부분에 있는 것을 부정해서 앞부분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돼요. 또는보단 그리고가 되게 좋아요. 교집합이라서 뭔가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요. 따라서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이게 성립하려면 x는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죠.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가장 작은 거. 그래서 k는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 됐나요? 자, 좀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조건. 자, P는 요거 답지 보고 할게요. 자, P는 요 지금 색칠한 게 요거랑 요거가 지금 P예요. 지금 색칠한 게 P. 해봅시다. 색칠한 게 P입니다. 이게 P. 색칠한 게 P입니다. 이렇게 P고요. Q는 P이기 위해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Q가 뭐 한 거야? Q는 화살을 받은 거야. Q는 필요해. 알겠죠? Q는 필요해. 화살이 필요해. 필요 조건. 그래서 Q는 화살이 받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P집합이 Q집합에 속해야 돼. 이게 P집합이거든? P집합이고 Q집합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Q집합이 P집합을 다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Q집합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꼭 생각해야 될 거 하나만 생각해 주자고. 등호 성립 조건. 그럼 등호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요 A가 여기 올라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지.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어때야 돼? 들어가도 되겠죠. 됐나요? 요것도 해볼게요. R은 P이기 위해 충분해서 화살 쏜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R집합이 P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R집합이 P집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R집합이에요. 요게 R집합이지. 요만큼 R집합인데 이게 P집합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B는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호 성립 조건. 둘 다 등호 있으니까 들어가도 상관없기도 하고요. 자, 5-1번 한번 풀어보시죠. 뭐 한 번씩 더 풀어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4번하고 5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번은 뭐 짝수이면 짝수인 거 맞는데 거꾸로 가는 거 안 되죠. 2번도 뭐 당연히 아까 안 되는 거 봤죠? 요거 안 되는 거. 3번도 1이면 1인데 거꾸로 가는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4번하고 5번인데요. 4번하고 5번. 자, 요거는 q-집합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a-b가 a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또는 a-b가 뭐일 수도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b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0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랑 같은 말이죠. 얘도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지 5번이 성립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얘가 답인데 그럼 4번은 뭐냐 이거죠. 4번 a랑 b랑 곱해서 양수다의 의미 뭐예요?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거든. 자, 절대값 생각해 보시면은 부호가 같은 두 개의 숫자를 합해서 절대값 씌우나 각각 절대값 씌워서 합하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부호가 같은 두 개의 숫자는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각각 절대값 씌운 거랑 당연히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4번은 답이 아니에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0을 하나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게 맞으려면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있어야 돼. 내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성립한다는 것을 꼭 하나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이게 당연히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많이 냅니다. 이게 그냥 부호 같다에 홀려가지고 이거 뭐야? 앞에 건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뒤에 것도 부호가 같으면 되거든? 0을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그럼 누가 더 큰 집단이에요? 뒤에 게 큰 집단이에요? 앞에 게 큰 집단이에요? 뒤에 게 훨씬 큰 집단이지. 맞잖아. 뒤에 있는 건 부호가 같을 때도 성립하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도 성립하는 훨씬 더 큰 집단이에요. 앞에 있는 집단은 그냥 부호가 같다라는 집단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가 달라요.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많이 틀려요.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게 대성이나 숙문 이런 학교에서 주로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인데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답이 하나예요. 진짜 많아요. 모두 고르시오 하고 다 답이에요. 1, 2, 3, 4, 5. 실제로도 그렇게 해도 많이 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이게 최악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1, 2, 3, 4, 5번에 써야 되는 거야. 완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세하게 복습해 놓으시고 이런 거 쉽습니다. 3단 논법. 자, P이면 나 Q이다. 자, 요게 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짝대기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미 참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근데 notQ랑 R하고 엮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누구도 참일까요? 대우명제도 참이죠. 요렇게요.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P이면 Q이다. 요런 게 성립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이 중에 누가 참이에요? 자, 없네. 다른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면 자, P이면 Q이다가 여기 없어요. 그죠? 없어. 나 고르고 싶은데 뭘 꼭 생각해야 돼요? 이 녀석의 대우명제도 성립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P이면 Q이다. 의 대우명제 누굽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눈이 어떻게 됐나 봐. 다시 한번. P이면 R이다. 여기 있잖아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자, P이면 R이다. 여기 있죠. 그러고 나서 정말 자, 이거의 대우명제 생각해요. 나달이면 나피이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미안. 진짜. 눈이 삐었나 봐. 어떻게 됐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엮을 줄 알아야 되는데 P가 Q 됐죠?
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나요? 짝대기 두 개? 오케이. Q랑 R하고 섞을 수도 있어요. yes 이렇게. 그럼 PR 요번에 안 틀려야지. 여기 있다. 나달이면 나피. 이렇게. 여기야말로 PR 없다. 그지? 됐다. 그런데 이해하고 듣는 거죠? 그럼 아래 것도 엮어볼게요. 요건 이제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P는 Q이기 위해서 화살 쐈단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R은 Q이기 위해 필요 조건이다. R이 화살을 뭐 한 거지? 받았어. 필요해. R이 화살을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Q는 R한테 화살을 쐈단다. 한 번 더 해볼게. 왜 이렇게 많아? R은 S에게 화살을 뭐 했지? 쐈지. 이거 4개나 돼 이거. Q는 S에게 화살을 받았지. 그러니까 S가 Q에게 쏜 거야. 그지? S가 Q에 쏜 거니까 다시 요렇게 쐈어. 그지? 우와, 얘네들은 돌고 돌아. Q이면 S인데 S이면 Q야. 맞지? R이면 Q인데 Q이면 R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중요한가 봐. 그치? 이 돌고 도는 이 녀석들. 돌고 도니? 아니야, 좀 이따 얘기하자. 자, 그 돌고 돌 때, 이 돌고 돌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녀석들끼리 필요 충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R은 S한테 화살 쐈지? R이면 또, S면 또 R이야.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네. 니네 근데 유고걸이란 노래 알아? 이효리? 아니?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뭐야? 다 안 해. 아니야. 어제 언니들이 쥐네 모른대. 너무 어렸을 때 나와서. 나보고 완전히 진짜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어떻게 그런 노래 알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쥐네가 막 젖병 먹을 때 나왔대나? 그럼 니네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니야, 그치? 그거 아니지. 다 알고 있지. 너네도 그때 누워 있었니? 우리가 몇 년생이야? 04? 04? 별로 안 나네, 뭐 나이 차이. 그럼 뭐 별로 안 나네. 04면 뭐. 04. 17살.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하고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네? 그치? 그런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지. 그렇잖아. 그렇구나. 원장님이 나 학원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월드컵 했을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난 학생이었거든. 막 그랬었는데 니네는 아예 없었구나 세상에. 재밌었는데 그때. 뭐 할라 했지? 이거 해볼까? 해보자. 간접증명법이라고 하는데 됐어요? 간접증명법. 간접증명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간접증명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그 주어진 명제를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막 고지고대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좀 편법을 쓰는 거야, 말 그대로. 저 녀석의 명제가 좀 한 번에 읽기 힘드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증명해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녀석의 규류법, 얘를 완전 부정해 버리면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간접 증명 몇 가지 있니? 라고 얘기하면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규류법이라고 있어요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실제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대우에 대한 증명보다는 규류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것만 내는 것 같아. 진짜 전국.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야.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네, 우리 선배들,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냥 계속 이거밖에 안 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뭐 복잡한 것들도 한두 개씩은 한번 해볼게. 이런 건 이제 제곱수가 홀수이면은 원래수도 홀수이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홀수야? 원래수도 홀수인가? 생각해봐. 제곱한 게 홀수이면 원래가 홀수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지. 근데 원래 게 모이면? 원래가 짝수이면 제곱하면 짝수일까? 이거 판단하는 건 되게 쉬워. 원래 숫자가 모일 때 제곱하면 뭐다, 이거 판단하는 건 쉬운데, 제곱한 게 뭔데? 원래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대우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특히 요거의 부정 되게 쉽거든. n이 홀수다의 부정은 뭐지? 짝수이면 제곱도 짝수인가? 맞는 것 같아. 아까 짝수를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2a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제곱하면 몇 a예요? 4a 제곱이고, 얘는 2 곱하기 2a 제곱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니까 2 곱하기 정수 또는 2 곱하기 자연수는 뭐예요? 짝수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연습 좀 해주시고요. 자, 2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집에서 한 번씩 써보세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막 우기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게 증명이에요. 알겠죠? 됐어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내가 우겼어.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겨. 안 되네? 무리수다. 이런 식의 증명이에요. 자, 유리수라고 우리가 우겨봅시다. 그러면 서로소인 정수가 존재해요.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소인 A와 B에 대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내가 뭐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유리수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됐어요? 상대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 모순점을 콕 집어주면 상대편은 무리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루트 2a b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을 제곱하면 몇 a 제곱이 됩니까? 2a 제곱이 되겠고, 뭐가 되겠죠? 됐어요? 요때 방금 위에서 증명했던 내용하고 비스무리한 게 쓰이거든요. 자, b 제곱이 2 곱하기 정수예요. 2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b제곱이 뭘까요? b제곱이 짝이에요. 그 위에서 증명했던 내용이 살짝 쓰이는데 b가 뭘까요? 짝수죠. 그러니까 위에서 증명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제곱한 게 홀수면 원래수가 홀수야. 그지? 마찬가지로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수도 짝수예요. 똑같이 증명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 요 부분을 증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 부분은 따로 증명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증명 안에 들어있는 증명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쓰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B도 짝수예요. B도 짝수니까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B도 2 곱하기 자연수의 모습이겠죠. 2 곱하기 자연수니까 뭐라고 쓸까요?
2 곱하기 자연수니까 여기 지금 K라고 썼으니까 이걸 통일하자. K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다 갖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2A 제곱은 4K 제곱이고요. A 제곱 역시도 2 곱하기 K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면 A 제곱이 뭘까요? 짝수예요. 이 말은 A도 뭐라는 거야? 짝수라는 거지.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누구랑 누가 짝수입니까? A랑 B랑 짝수인데 네가 처음부터 말한 거에 심각한 모순점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한 거로 돌아가야 돼요. 자, 뭐의 모순점을 갖고 있냐면 서로소인 두 개의 양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 서로소인 두 개의 양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가 유리수의 정의예요. 맞습니까? 아니 근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유리수로 정의했으면 서로소인 정수로 다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야? 짝수분의 짝수로밖에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A도 짝수, B도 짝수. 짝수와 짝수는 서로 서로소가 아니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따라서 뭐에 대하여 문제이다라까지만 말해주면 돼요. 뭐에 대하여 문제다? 이 부분입니다. A, B가 모두 짝수가 되어서 A, B가 서로소라는 앞에 가정에 대하여 문제점이 생겼다. 모순이다. 여기까지 서술해주면 돼요.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은 그냥 이것만 한 100번 쓰고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루트 2를 루트 3으로 바꿔서 내요. 뭔 소리인지 알죠? 루트 3 아니면 루트 7, 막 루트 5 이렇게 막 바꿔서 내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때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이런 박스 넣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박스 넣기 좀 더 쉽습니다. 자, 루트 5가 모임을 이용해서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됐어요?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자. 이게 대우명제로 증명을 했는지 직접 증명했는지 아니면 귀류법을 썼는지는 어떤 단어를 알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모순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모순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무언가를 부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밝히고 있는데 얘는 뭐라고 우긴 거예요? 유리수라고 우긴 거죠. 유리수라고 우긴 거예요. 뭐라고 하면?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유리수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